생각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1학년 단원인데요. 여러 가지 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원을 먼저 수업을 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다른 단원들은 제가 추후 시간이 남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나 비상, 미래인 같은 교과서를 참고해서 제가 수업자를 만들었으니까 어떠한 학교에서의 이 수업을 들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의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느라 힘들어, 가방 드는 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힘든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같은 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학생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고, 남학생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가방이 무거워서 들어 올리는데 큰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힘은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남학생이 사용하는 힘이 과학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힘의 뜻을 알고 힘을 표현할 수 있다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과학에서의 힘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합니다. 제가 허공에 손을 날려봤죠?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한 물체를 다른 이 손으로 밀어야지만이 이제 힘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작용하는 건데, 이 여학생을 보더라도 손이 책상을 미는 힘과 책상이 손이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바닥을 미는 힘, 바닥이 발을 미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요. 힘은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힘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누른다고 가정했을 때 힘은 총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공의 모양이 변한 경우, 만약에 우리가 고무공을 누르면은 찌그러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힘을 주니까요. 두 번째는 공의 운동 방향이 힘을 주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굴러갔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굴러갔다든지 힘을 주게 되면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공의 빠르기가 변한 거죠. 바닥에 놓인 고무공을 불렸더니 움직였다. 아니면 움직였던 고무공을 막았더니 멈췄다. 힘을 주어지니까 공의 빠르기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힘이 뭐냐면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이 힘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모양과 운동 방향, 빠르기의 변화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경우 이렇게 고무줄을 당기면 짧았던 고무줄이 늘어난다. 그리고 고무공을 누를 때는 동그랬던 게 찌그러졌다.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밀가루 반죽도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변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첫 번째, 모양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모양 변화를 통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당구공을 치면 공의 빠르기가 빨라진다. 빠르기가 변한 물체는 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힘이 작용하면 뭐가 작용한다? 빠르기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운동 방향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배트에 맞으면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멈춰있던 수레를 끈다든지 날아가던 공을 잡아서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축구공을 발로 차는 순간 멈춰있던 공이 속력이 발생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요. 이때 나아갈 때 공이 찌그러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야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이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모양도 변한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힘이 작용되는 예시 확인할 수 있고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운동 상태 변화를 통해서 힘의 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우리 과학자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약속을 정하게 되는데요. 힘의 표시는 우리는 앞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의 지점은 힘의 작용점,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요. 힘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작용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힘의 크기의 단위를 앞으로 어떤 걸로 나타내냐면은 뉴턴의 이제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뉴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뉴턴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이작 뉴턴의 이름을 따온 단위이고요. 뉴턴으로 포기하며 1kg의 물질을 1m/s 제곱으로 가속시킬 때 드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뉴턴이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에서의 힘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이며 모양이나 운동 상태, 뭐 빠르기라든지 방향이 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힘은 뭡니까? 한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힘이라고 한다. 힘은 모양도 변화시키고 운동 상태도 변화시키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힘의 3요소, 그러니까 화살표에 표시됐던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을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물체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된다? 힘을 받으면은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1cm의 화살표가 2N의 힘을 나타낸다면은 그림의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cm가 2N이니까요. 2cm면은 2배가 늘어났네요. 그럼 힘의 크기도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몇 N입니까? 4N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3번. 그림의 물체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크기가 5N인 물체의 힘을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5N인데 힘과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10N인 것을 나타내려면은 지금 요거의 두 칸이 5N이니까 네 칸이 반대쪽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힘에 관련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